독일에서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현상이 최근에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요. 정말 독일이 우리가 알던 그 독일이 맞는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스위스가 독일 열차를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라가 뭔가 이상해졌다는 상징적인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손인석 기자입니다. 이번 8번째 손인석의 머니와치에서는요,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의 심각한 기차 연착 사태를 다루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독일 기차처럼 정확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옛말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기차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현상이 최근에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요, 큰 불만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정말 독일이 우리가 알던 그 독일이 맞는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열차 연착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 그런가를 들여다보면 현재 독일과 유럽이 서서히 쇠락해가고 있다는 게 좀 더 실감 나실 겁니다.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다는 건 국민의 일상에 큰 타격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대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얘기죠. 독일 철도가 몰락했다는 말이 독일 내부에서도 자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영 철도회사 도이체반이 막대한 적자를 잇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 도착률이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도시간을 연결하는 장거리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6분 미만, 즉 5분 59초 이내에 도착하면 정시 도착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서도 작년 10월 기준으로 도이체반의 정시 운행률은 48.5%에 그쳤습니다. 이때 월간 단위로 정시 도착률이 처음으로 50% 미만이었는데요. 독일 언론들이 일제히 충격을 표시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열차 이용객 중에 절반 이상이 6분 넘는 연착을 겪어야만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간 정시 운행률을 보면요, 2024년에 62.5%였는데 2025년에는 60.1%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에는 84.3%였고 2020년만 하더라도 81.8%였는데 2020년대 들어서 급격하게 정시 운행률이 낮아진 것입니다. 올해 1월에도 52%에 그쳐서 독일에서 기차가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현상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이체반의 정시 도착률 통계는 취소된 열차하고 중간에 운행을 종료한 열차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시 도착률이라고 하는 거는요, 운행을 끝까지 마친 열차를 대상으로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지연율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도 독일에 가가지고 열차 연착 때문에 골탕을 먹는 일이 잦은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주간지 슈피겔 아시죠? 슈피겔이 도이체반이 정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운행 취소를 일삼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독일인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연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열차를 아예 운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연착률 통계에서 빼는 꼼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EU 맏형 국가로서 독일의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도이체반은 이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과도한 열차를 취소해 가지고 후속 열차 운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열차 연착이 너무 심각해져서 독일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납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치솟자 독일 정부가 이제 이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임기가 2년 남은 도이체반의 최고 경영자를 해임하는 강수를 넣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CEO가 왔는데요. 이 새로운 CEO는 정시 도착률 목표치를 낮췄습니다. 원래 목표는 2029년까지 8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70%로 낮췄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정시 도착률을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걸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4년 후에 정시 도착률 목표가 70%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선이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독일인들은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밈을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풍자용 밈들을 보면 굉장히 독일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걸 보시면요, 검표원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린이 표를 들고 계시네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걸 보면 이 기차가 얼마나 연착됐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연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밈은요, 독일에서 기차 연착이 심각한 나머지 승객들이 좌석에서 해골이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내방송에서는 우리 열차는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체반의 안내방송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신경한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을 패러디한 밈인데요. 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기차가 30분이나 연착됐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지금까지만 30분인 거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착이 30분을 기다렸지만 이제 시작일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망신을 당했는데요. 스위스가 독일 열차를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국경 너머로 열차가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요. 그런데 2024년 여름에 스위스 연방철도가 만성적으로 열차 지연이 되는 도이체반의 열차를 입국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이체반 열차가 스위스로 들어와 가지고 승객들이 갈아타야 되는데요. 근데 제때 도착을 못하기 때문에 승객들이 골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스위스 열차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지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열차 출발 시간표가 교란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스위스는 강수를 둬가지고 너네 아예 오지 마,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스위스는 정시 도착 기준을 6분 이내인 독일과 다르게 3분 이내로 더 엄격히 하는데도요, 정시 운행률이 93%에 달합니다. 독일 국민의 1인당 철도 인프라 투자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198유로였는데요. 이게 스위스의 41%에 불과한 액수였습니다. 네, 이렇게 열차 연착이 심각한 이유는요, 독일에서는 철로를 워낙 오래전에 깔아뒀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됐습니다.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열차 선로가 33,000km가 넘고요, 터널이 76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열차가 서로 교차하는 신호소가 3,800개가 넘는데요, 그 중에 500여 개가 19세기식으로 기계식으로 수동 조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만큼 많이 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철도와 관련된 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독일 교통부의 분류로는 33,000km에 달하는 독일의 철도 노선 중에서 절반이 상태가 보통, 불량, 결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선로와 신호체계가 워낙 낡아가지고요, 고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서행과 우회 운행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열차가 지나가는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선로를 현대화하기에는 이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입니다. 독일은 철로 개량에 앞으로 10년간 1,500억 유로, 그러니까 약 250조 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산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이 재정 여력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복지 비용,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비 지출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철도 개선에 쓸 돈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선로와 신호체계만 낡은 게 아니라 기관사와 관제 인력이 또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인력 부족으로도 운행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열차가 연착해가지고 지연보상금으로 1억 9,7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억 원을 지급을 했고요. 이게 보상 건수로는 690만 건에 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연보상금을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에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이상 늦게 열차가 도착하는 걸 경험한 독일 국민이 700만 명에 달했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해 전인 2023년에는 지연 보상금이 1억 3,300만 유로였고요. 보상 건수가 560만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해보면 한 해 사이에 보상 건수하고 보상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도이체반이 적자에 시달리다 보니까 제때 철로를 보수를 못하고 있고요. 제때 보수를 못하다 보니까 지연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적자폭이 커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국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독일의 연방회계원이 도이체반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2016년 이후 도이체반에 매일 500만 유로씩 부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연방회계원은 도이체반에 대해서 끝없는 돈구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이체반의 자체 결산 자료를 봐도요, 부채하고 적자가 막대한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도이체반의 부채는 326억 유로에 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55조 원에 해당하고요. 한 해 동안 연간 적자는 18억 유로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에 달합니다. 프랑스도 기차 연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는 상황이 낫다고 하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고속열차의 5분 이상 지연 비율이 24%인데요. 4대 중 1대는 5분 이상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독일보다는 연착이 적다고 해도 선진국 치고는 충분하지 않은 수치인데요. 파업이 잦은 데다가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기차가 연쇄적으로 멈춰서는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아비뇽에서 리옹 구간에서요, 선로 케이블에 방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화 사태 때문에 열차가 100편 넘게 줄줄이 멈춰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프랑스가 열차의 선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줍니다. 작년 6월에는 북부의 릴 인근에서 무려 600m에 달하는 구리로 된 선로 케이블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난 사태 때문에요, 열차 운행이 줄줄이 중단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국영철도회사 SNCF가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대의 부채로 신음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GDP보다 많을 정도의 국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SNCF에 돈을 보태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로 보수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또 철도 파업이 잦은 나라인데요. 이 파업 때문에 철로가 마비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가 파업을 장기간 벌였는데요. 이때 SNCF 경영진이 6억 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열차 연착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서요, 기차 연착 때문에 골탕을 먹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교통 전문지 보도를 보면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고속열차 중에서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도착한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했습니다. 6분 이내에 도착한 비율이 전체의 20%인데요. 그러니까 80%는 6분 이상 늦게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3개월간 이 교통 전문지에서 모니터링 해본 결과 연착된 시간을 모두 합치면 4,641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북부의 밀라노하고 남부의 칼라브리아 지방을 연결하는 노선은 열차당 평균 46분이 지연이 됐는데요. 이거는 기차를 탔다고 하면은 무조건 1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거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한 로마에서 남부도시 바리를 오가는 노선은 운행된 열차의 95%가 연착이 됐는데요. 평균 지연 시간은 38분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 국영철도회사는 30분 이상 연착하면 지연보상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연 도착에 대한 승객 보상금으로만 1,700억 원에 달하는 1억 2천만 유로를 지출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는요, 1,000곳 이상의 철로에서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보수 공사를 벌이다 보니까 연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프랑스처럼 철도 노조가 자주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2024년 한 해 동안 626건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7건에 달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철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에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볼로냐 인근에서
세 건의 동시다발적인 철로 사보타주가 있었는데요. 한 번은 철로의 보관 시설에서 방화가 있었고요. 광섬유 케이블을 절단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인근 선로에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세 건의 사고 때문에 승객 약 4만 명이 정시 운행에 지장을 받았습니다. 유럽의 열차 연착 사태, 우리나라와는 아직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심히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낡으면 서둘러서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유럽은 오래된 국가들이라 국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정부의 재정 상태입니다. 정부가 넉넉하게 재정이 양호해야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면 국민의 일상에 타격을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게 유럽의 기차 연착 사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열차 시스템을 비롯해서 교통체계가 낡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미리 정비를 하고 보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게 원활하게 되려면 정부 재정이 건실하게 버텨줘야 됩니다.